있다.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큰 개체 밀리미터 선택하시고 열기.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툴을 보면은, 자, 요거는 뭐 선택 툴이고, 요거는 이제 점을 생성하는 툴이 됐죠, 맞죠? 그래가지고 단일점, 뭐 단점점 생성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선 그리기 툴이 됐죠, 맞죠? 여러분들 선 그리기 툴 맞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폴리라인 그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있는 대부분이 더 뭐예요? 그냥 단일선 그리는 건데, 어떻게 단일선 그리는지 다양한 방식의 단일선 그리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일 기본 값은 폴리라인인데, 나는 그냥 단일선을 긋고 싶으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단일선 끊는 게 방식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예요? 커브죠. 커브를 해가지고 제어점 커브, 보관점 커브, 그 다음에 뭐 있는데, 나머지 요거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쓰시면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어점하고 보관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타원 그리는 방법이었죠. 툴박스. 그 다음에 요거는 호 그리는 방법이었죠. 호를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호 그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직사각형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각형 그리는 거 맞죠? 다각형 그리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편집이었죠. 편집. 내가 그렸던 커브를 편집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자, 커브 필렛 주는 방법이 있고, 못따기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필렛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왜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커브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블렌드라는 기능이 있었죠. 맞죠? 블렌드라는 기능이 있었고, 역시 이거는 떨어진 두 개의 커브를 연결하는데, 자, 두 개의 호로 뭡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거였죠. 요거는 왜, 자, 커브 일치, 매치 커브.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차순됐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커브를 부드럽게 이어준다. OX.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커브를 부드럽게 이어준다. OX. 요거. 서로 떨어진. 볼까? 자, 여기 있고, 자, 여기 있고, 자, 이거 매치 커브 되는 거 해볼까요? 나 테스트 안 해봤는데, 자, 커브 일치죠. 커브 일치 클릭해가지고 병렬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일치시킬 커브 선택.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떨어진 두 개 커브도 되죠. 떨어진 두 개 커브도 되고, 마찬가지 붙어 있는 커브 있죠. 붙은 커브도 똑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자, 그런데 요 놈은 자, 서로 떨어졌던 붙어있던 자, 커브를 부드럽게 연결할 때 중간에 새로운 커브를 생성해 안 해요. 이거는 매치 커브는 새로운 커브를 생성을 안 하죠. 기존 커브가 모양이 바뀌면서 커브 두 개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커브 블렌더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뭡니까? A하고 B라는 커브가 있으면은, 자, A, B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C라는 커브를 생성해 주는 게 블렌더였죠. 맞죠? 블렌더였고, 매치 같은 경우는 A하고 B라는 커브가 있으면은 A하고 B를 모양을 바꿔가지고 두 개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였죠. 그게 이제 매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이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커브 일치였고, 자, 그 다음에 대칭 있었고, 여기서도 대칭하고 밀은 틀리됐죠. 자, 역시 대칭도 버렸어요. 여기는 대칭도, 자, 이게 대칭 선택하셔가지고 요 커브 찍고, 자, 시작점 찍고 이렇게 찍으면 대칭하면서 이 커브 두 개의 대칭된 형상이 어떻게 돼?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대칭이 되죠. 맞죠? 그래가지고 자, 요거 자, 그 누차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라이노에서는 선과 선을 연결할 때 부드럽게 연결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하다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요 형상하고 요 형상하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 커브하고 요 커브하고 요 커브를 이용해서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는 여기 끝이 뾰족하죠. 뾰족한 얘네들은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은 편집 작업 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게 사고 쳐요. 이놈들이 이렇게 뾰족한 애들이 어딘가 터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뭡니까 커브를 이용해 가지고 면을 만들잖아요. 서피스 면을 만드실 때는 내가 특별히 이런 디자인을 의도를 안 한 이상은
여러분들 사물 눈에 보이는 물체를 보시면은 대부분 다 어딘가 못다이가 됐든지 부드럽게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잘 없습니다. 잘 없으니까 하다못해 이게 배 모양, 배 앞부분이라 생각해도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호가 이게 들어갔단 말이야. 아시겠죠? 들어갔으니까 이런 모양을 좀 피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커브 편집 툴 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커브 편집 도구였죠. 커브 편집 도구. 자, 그 다음에 어제 자, 서피스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4개, 3개 또는 4개, 그 다음에 평면형 커브, 그 다음에 커브 네트워크까지 했었죠. 맞죠? 커브 네트워크까지 해가지고 자, 서피스 만드는 거 있고, 자, 오늘은 로프트 기능 써봅시다. 로프트 기능. 커브 네트워크는 다른 툴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겠는데 라인하고는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조금 고급 3D 프로그램은 커브 네트워크 기능이 다른 3D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좀 있고 조금 비슷한 기능이지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3D 프로그램에 다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로프트는 거의 뭐 싸굴떼기 3D 프로그램 그 공짜로 쓰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거 봐도 로프트 기능은 다 있어요. 로프트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서로 틀린 단면을 연결해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원이 있어요. 여기는 원이 있고 여기도 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요거는 사이즈가 작고 이건 사이즈가 크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원하고 이 원을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요런 형상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요런 형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원이 여기는 사각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요 원하고 사각형이 연결되면서 어떻게 원에서 사각형으로 있죠. 부드럽게 모양이 바뀌는 형상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로프트 기능은 단면은 그러고 또 내가 이렇게 단면 커브를 2개 생성하셔도 되고 단면 커브를 3개 생성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이고 여기는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뭐 별이다 하면은 별 모양이다 하면은 원에서 사각형으로 모양이 싹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서 어떻게 별 모양으로 있죠. 싹 바뀌는 그런 형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단면 커브를 생성해 가지고 단면과 단면 커브를 연결해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틀린 단면 커브를 연결해서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게 로프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로프트. 자, 그러면 화면에다가 먼저 원을 한번 그려보죠. 자, C 엔터 하셔가지고 원의 중심점은 탑에서 봤을 때 0,0, 0 엔터. 반지름은 50짜리, 반지름은 20짜리 써볼까요? 반지름 20. 반지름은 20. 됐죠? 자, 반지름 20짜리 원 하나 그렸죠? 그렸고,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사각형 그리는데, 여기 중심점 사각형 있죠? 있죠? 중심점 사각형 선택하셔가지고, 자, 사각형의 중심은 0 엔터. 그리고 사각형 사이즈는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안 주겠습니다. 그냥 대충 화면에서 한 이 정도 되게. 방금 그랬던 원보다 조금 크거나 뭐 작거나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한 요 정도 사이즈 되게. 이렇게 한 이 정도. 대충 마우스로 그렸어요. 그랬나요? 자, 그 다음에 로프트는 서로 단면 커브와 단면 커브를 연결하여 덩어리 만든댔죠. 그러면 자, 현재는 이게 같은 평면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덩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평면 위치를 틀리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사각형을 위로 올려 좀 볼게요.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각형을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위로. 됐죠? 자,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또 사각형 만들어 볼까요? 자, 다시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옵셋으로 해가 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아니다, 그냥 사각형 만들자. 자, 다시 직사각형, 중심점 직사각형 있죠? 선택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조그만 거 하나 만들죠. 이렇게 대충 하나 만드시고 역시 여기 사각형도 위쪽으로 올려보죠. 조금 됐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단면 커브가 3개 있죠. 지금 맞아요? 현재 화면에 지금 단면 커브가 서로 틀린 평면상에 3개가 있죠. 그러면 요 틀린 단면 각각의 단면 커브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어줘, 그 면을 만들어 주는 게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제가 말 실수했는데 덩어리가 아니고 면을 만들어 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로프트 기능을 한번 써보죠. 자, 툴박스에 요거죠. 자, 로프트 클릭하시고 자, 로프트 할 커브를 선택하라 뜨는데
여러분들 로프트 기능 쓰실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처음에 로프트 할 때 커브 선택하면서 이쪽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찍을 때는 여기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그 다음에 요 놈을 선택할 때는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꼬여버립니다. 이렇게 로프트 경로가 이렇게 꼬여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프트 커브를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처음에 찍을 때 여기 찍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 커브 선택할 때 여기 찍어야겠어요? 여기 찍어야겠어요? 1번, 2번 중에 2번 여기를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슷한 방향을 찍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찍을 때도 1번 찍어야겠어요? 2번 찍어야겠어요? 2번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로프트 커브는 생성하고 나서 그거 뭡니까? 커브를 로프트로 만들 커브를 생성하고 나서 로프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커브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같은 위치에서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 요 놈을 여기 찍고 두 번째는 여기 찍고 세 번째를 여기 찍게 되면은 경로가 엇갈리게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 꽈배기 알죠? 꽈배기처럼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모양이 뒤틀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한번 로프트 써보죠. 자, 툴박스에 요겁니다. 로프트. 그러니까 로프트 할 때 주의할 점은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위치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로프트 할 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로프트 클릭하시고 로프트 할 커브 선택을 뜨죠. 자, 여기 찍겠습니다. 여기 찍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여기를 찍겠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로프트 할 커브 선택해야겠죠. 여기를 찍겠습니다. 찍고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로프트 시킬 커브를 선택을 다 했어요. 다 했으면은 마우스 우클릭 하니까 자, 어때요? 이게 현재 보니까는 자, 커브가 뭡니까? 로프트 하면서 단면을 타고 갈 경로 커브가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졌죠. 맞아요? 자, 내가 여기 찍고 여기 찍었기 때문에 경로가 자, 어때 이게?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로프트 옵션을 보시면 이게 보통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느슨하게 하셔가지고 미리 보기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죠. 그 다음에 다시 타이트하게 미리 보기 하시면은 이런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직선 단면 미리 보기. 직선 단면은 요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자, 이 퍼스펙티브를 음영으로 보세요. 퍼스펙티브를 음영으로 보세요. 음영으로. 자, 그래가지고 로프트 할 때는 이거 스타일을 보시고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해가지고 미리 보기 하시면은 요런 모양이죠.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다. 그럼 느슨하게인가? 미리 보기. 요 모양도 아니겠죠? 타이트하게 미리 보기. 요 모양. 아니면은 직선 단면. 보통 직선 단면이나 요 타이트하게 주로 많이 쓰는 건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보통 아니면은 타이트하게 직선 단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로프트 할 때 내가 원하는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요거를 자, 스타일을 보통이냐 타이트하게냐 직선 단면이냐 여기서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단면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직선 단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로프트 스타일을 직선 단면으로 하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요런 형상이 만들어졌죠. 맞죠? 요런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화면에 있는 커브만 일괄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툴박스에서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일단 커브만 일괄적으로 선택해 볼게. 자, 이게 선택 필터에 가셔가지고 요거 찍으면 되겠죠? 자, 선택 필터에 가셔가지고 자, 커브만 선택하겠다. 선택했죠? 선택하셔가지고 자,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현재 여기는 커브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로프트 할 때 만들었던 커브, 원본 커브는 여기 없죠? 현재 없습니다. 로프트 할 때 만들었던 커브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로프트 해보죠. 자, 역시 로프트 있죠? 자, 로프트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아까 제가 찍지 말았던 방식으로 찍어볼게요. 로프트 커브를 여기 찍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를 찍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여기를 찍었어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하니까는 일단은 같은 모양이 바뀌었네. 같은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거 라이노가 판단을 잘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찾아주네 잘. 자, 그런데 만약에 커브가 이렇게 꼬인 경우에서 이렇게 이 꼬아라도 못 보겠다. 자, 로부트 위치를 한번 꼬아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찍으셔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자, 만약에 로프트가 시작하는 위치가 이렇게 같은 위치 아니고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자, 만약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로프트를 만들면은 이렇게 꼬여버리죠. 맞죠? 꼬이기 때문에 그 로프트 하실 때는 선택을 웬만하면 같은 위치에서 선택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꼬이잖아요. 만약 로프트 했는데 선택, 자, 만약에 로프트 했는데 이렇게 위치가 꼬여 있으면은 내가 강제로 다시 위치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대로 돌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꼬인 놈을 선택하시고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다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커브가 처음에 로프트 시켰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한 놈이 이렇게 위치가 틀리다 하면은 얘를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다시 비슷한 위치를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맞죠? 이렇게 맞춰주셔야 로프트 할 때 안 꼬이겠죠. 그러니까 로프트 하실 때는 면을 만들어줄 단면 커브를 생성하고 선택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택할 때 단면이 안 꼬이게. 아시겠죠? 일부러 꼬아가지고 단면 만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꼬은 형태를 만든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로프트 할 때 단면 커브 경로가 안 꼬이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에 사각형은 심심하니까 사각형 지우고 이번에는 별을 하나 만들어 보죠. 별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러분들 그 별 그리는 것도 배웠죠? 자, 그러면 탑에서 자 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을. 자, 별 만드는 거 다각형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맞죠? 다각형에 별 선택하셔가지고 별의 중심은 여기 적당한데, 자, 이게 중심점 체크하셔가지고 별 중심이 여기 적당한데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충 별을 하나 만드세요. 됐네. 그 다음 별 위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한 중간쯤에 바꿔볼까요? 중간쯤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역시 단면과 단면을 연결해 가지고 면을 만들어 준 게 로프트를 했죠. 맞죠? 로프트를 했습니다. 단면과 단면을 연결해서 자 단면 커브를 연결해서 자 면을 만들어 준 게 로프트.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툴박스에 자 로프트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찍고 비슷한 위치에서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비슷한 위치에서 찍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자 경로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 없으면은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자 이렇게 로프트 형상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로프트 형상을 볼 수가 있고, 만약 이 부분이 내가 좀 원했던 형상이 아니다 싶으시면은 로프트 하실 때 다시 조금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찍고 마우스 클릭 했더니, 자 나는 여기를 좀 이동하고 싶다 싶으면 찍으셔가지고 위치를 조금 이동하시든지. 아이고, 개체신에 풀어가지고. 혹시나 라이노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로프트 있죠? 로프트 꼭 지점을 이렇게 경로를 조금 수정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수정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마우스 우클릭. 그래가지고 스타일은 어떤 거 쓸 건지 타이트하게 하시면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밀어보기 하시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역시 직선 가면하면 그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탁 연결하는 거고, 타이트하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하죠. 이렇게 맞죠? 여기를 자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하죠. 직선 가면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느슨하게 하면은 느슨하게가 밀어보기 하면 어떻게 돼? 자 느슨하게 해서 밀어보기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는데 곡선이 어때요? 조금은 이게 완만하죠. 이게 완만하지 맞죠? 요게 이제 뭐예요? 느슨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 단면하고 이 단면하고 이 단면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붙여서 연결하는데 곡선 형상이지 맞죠? 곡선 형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옵션을 직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하고 여기가 단면과 단면을 어떻게 연결해? 부드러운 곡선 경로가 아니고 뭐 어떤 경로로 연결해요? 직선 경로로 연결하죠 맞죠? 그래가지고 자 스타일을 직선 단면으로 하시면은 어때? 단면과 단면 경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탁 여기서 직선으로 탁 연결하지 맞죠? 그게 직선 단면이고, 내가 만약에 느슨하게나 타이트하게를 하시면은 어떻게 타고 가는 경로가 곡선 형상으로 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로프트를 하실 때 곡선 경로로 타고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직선 단면으로 타고 갈 건지 아시겠죠? 그 차이 좀 구분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되고, 난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렸던 단면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 이렇게 타이트한 곡선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로프트 특징은 단면 커브를 로프트라는 거는 단면 커브와 단면 커브를 연결해 가지고 면을 만들어 준 게 로프트랬죠. 로프트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커브 선택하실 때 안 꼬이게 조심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로프트 할 때 스타일 특징은 뭡니까? 요런 로프트가 쭉 타고 갈 때 부드럽게 곡선 형상으로 타고 갈 것 같으면은 타이트하게나 완만하게를 잡으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요거 로프트 경로를 직선으로 탁탁 끊어서 갈 것 같으면은 직선 단면으로 잡으시면 되고, 이래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로프트를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해가지고 자 이런 거 만들었네. 이거 화분병 같다. 화분병 같죠? 이게 꽃병 같네. 꽃병. 꽃병. 꽃병이지 꽃병. 1분 만에 만든 꽃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이 뚫렸어요. 밑에 면 뚫렸죠? 자, 그럼 밑에 난 꽃병이다 생각하면은 밑에다가 자 막아주려면은 여기서 어떤 거 써야겠어? 1, 2, 3, 4 번까지 어떤 거 써야겠습니까? 그렇죠. 자, 밑에 면을 막아주려면 요거 쓰면 되겠죠? 맞죠? 2번 맞지? 2번 쓰셔가지고 자 왜? 요거는 이거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찍었어요. 여기는 커브 형상이 없어가지고 커브 형상을 딴 데로 옮겨가지고 자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면이 막히지 맞죠?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면을 만들 수가 있죠. 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결합하셔가지고 요거하고 요거를 결합하면 되겠죠. 이렇게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하시면 되고, 됐죠? 자, 그래가지고 평면상에 자 평면상에 면을 막아주는 거는 자 요 기능이었죠. 요 기능 맞죠? 평면상에 면을 막아주는 거는 요 놈이었습니다. 요 놈이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자 여기 이 면이 여기다가 여기도 면을 막고 여기도 역시 면을 막으려면은 어떤 거 쓰겠어요? 똑같이 여기도 나는 이렇게 면을 막아가지고 막고 싶고 여기도 면을 막아 막고 싶으면 똑같이 이거 쓰면 되겠죠. 맞죠? 똑같이 이거 쓰면 되겠죠. 이거 써야 되는데 자 역시 나는 여기도 면을 막고 여기도 면을 막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힌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막힌 덩어리로 자 그러면은 자 완전히 막힌 덩어리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지금 현재 여기도 뚫렸고 여기도 뚫렸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뚫린 면이 평평한 단면이죠. 맞죠? 평평한 평면이죠. 평면인데, 자, 이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일일이 내가 찍으셔야 돼.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면을 만들겠죠. 맞죠? 마찬가지 역시 이거 다시 한번 써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일일이 선택할 거 아닌가. 왜? 맞죠? 일일이 선택해가지고, 자, 선택해서 여기고, 자, 이렇게, 자, 선택해서 이렇게가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완전히 막힌 덩어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이 면은 따로, 이 면 따로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 완전히 막힌 덩어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결합해야겠죠. 맞죠? 서로 떨어진 서피스를 결합해가지고, 서피스와 서피스를 결합하면서 완전히 닫힌 상태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닫힌 폴리서피스가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자, 그렇게 결합해가지고, 자, 서로 다른 서피스끼리 이렇게 결합하면서 닫히게 되면은 이 결합 명령어가 반짝하면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찍게 되면 반짝하고 끝나버리죠. 명령어가. 맞죠? 끝나면서 이제 어때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덩어리예요. 덩어리가 아니 닫힌 폴리서피스 상태이기 때문에 덩어리 상태가 된 거죠. 맞죠? 덩어리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여기다가 면을 만들었고 여기다가 면을 만들었고 다시 조인 작업까지 했잖아요. 맞죠? 그 작업을 이제 한 번에 해주는 명령어가 어떤 거냐면은 캡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캡이라는 명령어. 요거는 그냥 단축키 그 명령어 쓰시는 게 나아요. 요거 나 어디 쳐박히는지 어딘가 쳐박혀 있을 건데 내가 찾기 귀찮아가지고 캡이라는 명령어. 자, 제가 방금 했던 작업이 어떤 거였어요? 여기다가 면을 만들었고 여기도 면을 만들었고 다시 서로 뭡니까? 각각 독립적인 면을 조인 결합 작업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한 개의 닫힌 덩어리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 내가 했던 작업을 한 번 해주는 작업이 캡이란 명령어입니다. 아시겠죠? 캡이란 명령어는 어떤 거냐면은 캡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특정한 덩어리를 찍게 되면 이 덩어리의 평평한 단면, 뚫린 단면 있잖아요. 뚫린 단면을 라이너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면을 막아버리면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단 그 단면의 조건은 요 조건이 돼야 돼. 아시겠죠? 동일 평면상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캡이란 것도 조건은 요거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막힐 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명령어는 캡입니다. 자, 캡, CAP 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뭐랬더래? 끝을 막아줄 서피스나 폴리서피스 선택 하나 뜨죠? 자, 그러면 난 끝을 막아줄 폴리서피스 요거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자,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지가 양끝을 자동으로 막아버리죠.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동으로 막힌 면하고 원래 있던 면하고 어떻게 돼? 결합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작업은 좀 이게 뭡니까? 면 만들고 다시 조인하고 번거롭잖아요. 그걸 한 번에 시켜주는 게 캡이라는 명령어죠. 이해되죠? 캡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열린 면을 한 번에 막아주는 게 캡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아시겠죠? 뚫린 면을 막아주는 명령어가 캡입니다. 캡. 그러면서 자동으로 자 폴리서피스로 닫힌 폴리서피스로 생성이 되어버립니다. 단 캡이 실행이 안 되는 조건은 요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역시 캡도 실행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캡도 반드시 어떻게 막아줄 면이 평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임의의 평면상에 다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로프트도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뭐 화분을 만들고 싶다든지 할 때 이거 로프트 형상을 써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로프트도 여러분들 3D 하실 때 자주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꽤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로프트. 기억 잘 하시고. 자, 단면 커브와 단면 커브를 연결해서 한 개의 자, 면을 만들어준 게 로프트랬죠. 그래가지고 단면 커브는 2개를 생성할 수도 있고 3개를 생성할 수도 있고 4개 생성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 여러 개의 단면 커브를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 주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단면 커브 선택하실 때 그 경로가 안 꼬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로프트 만드실 때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로 줄 건지 이렇게 바로 직선 스타일로 탁탁 나올 건지 아니면은 로프트 할 때 이렇게 곡선 스타일로 쫙 연결하면서 나올 건지 아시겠죠? 그게 있었죠. 맞죠? 로프트 하실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할 건지 아니면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는데 역시 곡선 형태도 크게 보면은 완만하게 연결한 곡선이 있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있었죠. 그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그 스스로 그 모델링 해보려는데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막 막막하게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기능을 써가지고 최대한 써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로프트 기능을 쓴다든지 하셔가지고 자기가 일단 아는 기능 범위 안에서 최대한 뭔가 형상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기억을 잘 하시고. 자, 로프트였습니다.